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9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사망자 발생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앞당기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미국과 유럽의 9개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승인 시 과학적 기준을 엄격히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68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90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지난 6월 16일 45만 6천여 명을 기록한 뒤 석 달 만에 90만 명을 넘어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지난달 5일에는 70만 명, 22일에는 80만 명을 각각 넘겼다는 점에서 보면 17일에서 18일 만에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진자 현황을 보면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650만 명에 달했고 인도는 44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은 416만 명을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확산세가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 안팎을 유지해오다가 7일과 8일 연속으로 2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인도에서는 며칠째 9만 명대를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가 7일에 7만 명대로 떨어졌지만 8일에 다시 9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와 1만 명대를 기록하며 감소하는 분위기라서 인도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이르면 10월 말쯤 세계에서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선 인도 통계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인구 대국인 인도의 감염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또 휴가철이 끝난 유럽에서도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별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영국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 역시 다시 늘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2,400명이 넘게 나와서 사흘 연속 2,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5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영국의 보건장관은 상당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는 건 주로 20, 30대가 선술집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확진자가 접촉한 후에 자가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을 줄이는 이유는 바이러스 감염 후에 첫 5일 동안은 감염성이 강하고 그 이후에는 약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곳 중 하나가 대표적인 곳이 러시아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누적 확진자가 많은 러시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5천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여름 휴가에서 돌아오고 이달부터 대다수 학교가 정상 등교를 시작하면서 전파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이란에서는 8일에 2천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와 3주 만에 최다치를 다시 썼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최대 종교 행사인 아슈라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신규 확진자가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점입니다. 예, 나라별로 저희가 좀 만나봤고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소식 살펴볼 텐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백신 출시를 앞당기려 한다 이런 의구심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출시를 정권의 성과로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일 텐데 그런데 제약사들은 우리 그런데 좀 굴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좀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미국과 유럽의 9개 제약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서 대규모 또 고품질의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험이 입증된 뒤에만 당국에 백신 승인을 신청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과학과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겁니다. 즉, 출시 전 마지막 단계인 3차 임상시험에서 적절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백신 승인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엔테크, GSK를 비롯한 9개 제약사는
항상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재학생들의 이런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까지 백신을 승인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11월 이전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파이자와 손잡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10월 중순 또는 11월 초쯤 백신이 당국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알아볼 텐데요. 이제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사회는 말 그대로 시위 중이다라고 할 정도로 시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와 그리고 바이든 후보를 같이 연결해서 비난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무질서 과격 양상의 시위대가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유권자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지난 주말 피츠버그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노인들에게 다가가 조롱하는 영상과 시위대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영업을 방해하는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자가 아닌 이들 무정부주의자는 바이든의 유권자들이라며 바이든에게는 통제력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최근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의 폭력과 약탈은 명백한 불법이며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운동에 사제를 투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에 사비를 쓸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꺾기 위해 필요하면 선거 운동에 1억 달러, 그러니까 1,189억 원 규모의 자비를 쓰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좀 흥미로운 내용이 될 텐데 2018년 6월에 열렸던 1차 북미 정상회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뒷얘기가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이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서 일부 좀 소개가 된 모양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이제 얽혔던 얘기들이 그 미국 백악관 전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면요,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은 회고록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업무 오찬의 현장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이 시작되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산 입냄새 제거용 사탕인 틱택을 건네며 틱택?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샌더스는 김 위원장은 어리둥절했고 아마도 자신을 독살하려는 시도일까 걱정스럽기도 했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틱택이 구취 제거용 사탕이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듯이 허공을 향해서 과장되게 입김을 내뿜고서 틱택 몇 개를 꺼내서 자신의 입에 털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김 위원장은 마지못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틱택을 받아서 자신의 입에 넣었다고 샌더스는 전했습니다. 네, 오늘은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있었던 좀 흥미로운 뒷얘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